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.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.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. 제가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.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,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군을 위한다면. 네,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. 저희가 박찬주 대장하고 사실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어제 다 세팅이 돼 있었는데요. 갑자기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. 인터뷰를 못 하시겠다라고. 당과 협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, 이런 얘기였는데요. 이 부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공감병 갑질 논란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 1호가 되었던 박찬주 전 대장. 이분이 또 어제 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.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특히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얘기가 된 바로 그 군인권센터의 소장 한번 인터뷰를 만나보겠습니다. 임태훈 소장 나오셨나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실 어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떠셨습니까? 솔직히. 네,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하는데. 네네, 그렇죠. 오늘 인터뷰를 취소한 걸 당과 협의했다면은 어제 기자회견도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 귀엔 들리는데요. 그래요, 예. 네, 하여튼, 사성장군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, 상식적으로. 그분의 인식이 과거 5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, 네. 또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앞장서야 될 헌법기관이 되시겠다는 분으로서는 자질이 의심볼 만한 일이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. 저는 워낙 게시판 같은 데서 네네. 이거보다 더한 심한 욕을 많이 혐오 표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멘탈이 강하시군요. 너무 강하다기보다는 네. 그 훈련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네. 어제는 안타깝고요. 그 주변에서는 우리 율사 출신님들이 민사소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들을 많이 하셨는데요. 네네네. 그건 차차 검토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이제 어제 그 삼청교육대 발언이 나온 이후에 임태훈 소장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했었는데,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충격적이다. 이 사람의 이런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너무 충격이다. 특히 군인 연금도 못 받게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단 말이에요. 그리고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. 그런데 좀 전에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. 그렇게 또 아주 충격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예, 어제는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제 당하셔서. 그렇게 당했다기보다는 네. 사실 본인이 자승자박한 기자회견이었죠. 엄밀하게 얘기하면. 네네. 굳이 저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. 네. 네, 저분은 아직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대중이 무엇을 싫어하고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적과의 싸움에서 저 정도면은 저분이 퇴역하시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다행이다. 네. 네.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. 그랬군요. 예. 네. 공감에서 감따는 일은 장군이 할 일이 아니고 골프공 줍는 것도 공감병이 해야 될 일이다. 이런 식으로 네네.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갑질을 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사성장군으로 계실 때 육군 규정을 보면 장병의 사병화 금지라는 조항을 통해서 공감병 근무 수칙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부대 활동에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행위를 할 수 없다. 네. 52조에 그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어패류나 나물 채취, 투석 계목 수집을 지시할 수 없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 사육이나 네. 영농 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도 이걸 많이 시키니까 육군이 규정을 통해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공감병들을 노예 마냥 취급한 셈이죠. 사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
제가 아니라 음. 박찬주 대장 본인인 것이죠. 네. 그럼 오히려 박찬주 전 대장이 어디 가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? 아니요, 그렇다고 아니에요? 그걸 삼천교육대 가라고 하면 안 되죠. 그거는 네. 반인권적인 것이고, 남은 여생을 좀 자숙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좀 반성해야 그 공안병들에게도 죄를 빌 수가 있고요. 네네. 본인이 믿는 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박찬주 대장이 2030으로부터 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. 이거는 무슨 네. 얘기인가요? 이제 본인이 역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 네. 이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네네. 뭐 하나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아. 30대들이 지금 뭐 포탈들을 보면은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. 왜냐하면 군에 입대해야 될 세대와 갓 네. 전역한 세대 또는 입대하고 있는 사람들 네. 이런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. 이런 군대 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죠. 그러니까 세대를 대표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보편적인 것들을. 잘못 생각하신 건가 보네요, 이분이. 네네, 착각하시는.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전화 연결했으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 박 전 대장이 군인권센터가 최초 공개한 탄핵 전국 당시 계엄령 대비 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군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다.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.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역시 정치군인 나온데요. 아, 정치군인 나와요? 예. 예, 육사 38기니까 박지만 네. 그러니까 박정희 아들의 동기죠. 그러니까 네. 박근혜를 누나라고 하는 그렇죠. 그 그룹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군이 정치 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두 번 보고 자랐지 않았습니까? 네. 네,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이러한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. 네. 그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. 네.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사시에 군이 할 수 있는 건 합참을 통해서 그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지 네. 내부를 향해서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한다? 이거는 그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그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. 촛불 집회 초기부터 계엄령을 준비해야 한 것 같더라.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? 예, 저희가 문건을 파악했습니다. 문건을 확보했다. 예. 네, 기무사가 네. 그 11건의 정보 보고한 것을 저희가 파악했는데요. 네. 현상 관련 보고서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2016년 11월 7일에 두 차례나 보고를 합니다. 여기에 경찰 병력 지원안도 있어요. 네네. 네, 도대체 기무사가 왜 경찰 병력 지원안을 도대체 민정수석실에 건의하는지 이건 굉장히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월권인 것이죠. 네네.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던 12월 9일에 네. 탄핵안 가결 시 군의 조치사항 검토라고 해서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고합니다. 이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네. 박근혜 대통령을 관저에서 독대한 날이기도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도대체 기무사가 왜 탄핵안 가결에 군의 조치사항을 검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. 네. 이건 굉장히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라고 저희는 네.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정보공개 청구. 자,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, 짧게. 그래서 네.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 얘기를 지금 잠깐 하셨는데요. 사실 그때, 합동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게 조현천 씨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고, 그때 당시 검찰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에 또 협조도 했고 수배도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, MBC에서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런 거 없더라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 뭐 진실이고요.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? 진실이라는 거는 주변을 통해서 네. 기국을 정용한다던가 실제 정유라처럼 잡으러 간다던가 네.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아, 그 얘기는 일부러 소극적 수사하고 그냥 덮으려고 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, 그러면? 예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